안녕하세요. 스마트 서포터의 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포트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친구들이 있는데요. 과제 잘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숨 쉴 때마다 과제가 쌓여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실제 제출했던 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00% 만족했던 보고서는 아니었고 아쉬움이 좀 남는 보고서여서 어떤 게 또 아쉬운 점이었는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A뿔은 받았습니다. 과목명은 글로벌 마케팅이었고 과제명은 4차 산업혁명 마케팅 전략 변화 사례였어요. 일단 표지를 가지고 왔으니 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표지를 만드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별 말씀 없으셨다면 만드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저처럼 가운데 학교 마크를 넣으시고 똑같은 색상으로 테두리를 하나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보고서명을 쓰고 제목명을 쓰고 아래에 과목명, 소속, 학번, 이름 이런 거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조교를 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번이랑 이름을 안 써서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제출할 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최소한 스테이플러로 위에 한 번만 찝어주세요. 어떤 학생분들은 위에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내시는데 그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보고서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제목도 눈길을 끄는 제목이면 좋지만 이게 점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진 마시고 제가 썼던 것처럼 뒤에 뭐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뭐 어떤 것들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만 추가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쓰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저는 강의 자료를 먼저 훑어봅니다.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있어요. 물론 완전 다른 내용을 과제로 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자료를 검색해봐요. 제가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까요? 4차 산업혁명, 마케팅 전략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최신 경향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직접 보고서에 쓰긴 좀 어려워요. 이건 지식을 쌓는 용도지 직접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레퍼런스, 참고문헌 목록에 넣을 수 있는 자료여야 해요. 물론 인터넷에 너무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 넣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교수님이 이 자료를 보시고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넣어주세요. 그럼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CEO분들이나 임원분들이 한 인터뷰 기사도 많이 있었고요. 기업별로 묶어서 특집 기사가 나온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자료를 기사로 한번 찾아보시고 같은 내용이 다른 신문사에도 실려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럼 좀 더 믿을 만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책과 논문이에요. 만약에 오프라인 도서관에 가기 어려우시면 학교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북이나 논문, 연구물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 제가 많이 사용했던 사이트는 리스, DBP와 키스. 근데 그런 키스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 자료를 찾을 때 많이 사용했고 구글 스컬러는 영어 자료를 찾을 때 사용했어요. 구글이랑 구글 스컬러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북도 없고 책을 내가 직접 빌릴 수도 없으면 아마존이나 국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검색해서 혹시 미리 보기를 조금 제공을 한다면 내가 필요한 자료가 열람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의 입장에서 모든 자료를 책과 논문에서 가져오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딱 두 가지 정도만 책과 논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레포트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키워드, 그것의 정의는 책과 논문에서 가져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부분을 책과 논문에서 인용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논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논문이 길고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논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술 논문, 또 하나는 학위 논문이에요. 뭐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학술 논문의 경우에는 교수님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으로서 수준이 높은 최신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석사나 박사 같은 학위 과정을 거칠 때 쓰는 논문인데요. 물론 학위 논문 중에서도 학술 논문 뺨을 후려치는 진짜 훌륭한 논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학술 논문이 수준이 조금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위 논문에도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길면은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4차 산업혁명이나 뭐 마케팅, 전략 이런 키워드를 가진 학위 논문을 검색해본다. 그럼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1,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있고 4차 산업혁명 얘기 당연히 있고 마케팅이 뭐고 마케팅 전략이 뭐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나 개념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학위 논문을 검색해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 안에 이 논문의 저자가 사용했던 레퍼런스들, 그러니까 책, 뭐 기사, 그리고 논문 이런 것들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쓰신다면 반드시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고 문헌을 넣어 주셔야 돼요. 요즘에 표절하면 다 걸리는 거 아시죠? 온라인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게 아니어도 교수님들은 보시면 이게 표절한 건지 아닌지, 베낀 건지 아닌 건지 다 아세요. 그래서 절대 표절하지 마시고 레퍼런스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레퍼런스라는 건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자명, 연도, 그 자료의 이름, 그리고 그 자료가 실린 뭐 책이나 논문, 학술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써주는 건데 이게 레퍼런스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 영상에 써놓은 건 하버드 스타일인데 이 하버드 스타일도 종류가 10개가 넘습니다. 혹시 이 댓글에 레퍼런스 관련한 영상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면 제가 레퍼런스 관련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인을 통해서도 자료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보고서 주제와 관련된 학과를 다니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료나 책, 논문 등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이번에 이런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살짝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중요한 팁을 드리면 저는 항상 보고서를 쓸 때 강의 내용이나 키북,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에 이 책은 좀 중요하다 하신 그 책의 내용을 꼭 포함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수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ABCD 4가지를 배웠다면 레포트를 쓸 때 최소 2가지 전략을 포함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사례를 찾았어야겠죠. 물론 이 사례를 딱 맞는 걸 찾기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찾아서 보고서를 쓰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결론에 녹여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 썼던 목차인데요. 아쉬웠던 점은 혹시 이렇게 더 예쁘게 더 정보를 많이 담아서 목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점점 그리시고 페이지까지 다 써주시면 완벽한 목차가 되겠죠. 제가 그때 그것까지는 안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목차가 너무 길어진다 이러면 막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만드실 필요 없으시고 이런 소제목들은 빼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런 보고서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뉠 수 있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혹시 다시 쓸 수 있다면 제가 이때 그냥 도입 문장을 한두 문장 정도 쓰고 바로 4차 산업혁명 정의를 썼는데 도입부에 한 달러 정도 추가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넣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도 3번 시사점에 녹여서 썼는데 다시 쓴다면 4번 결론 이렇게 좀 빼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보고서의 첫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제가 큰 제목이랑 소제목들은 붉은 글씨로 또 1, 2포인트 키워서 잘 보이게 쓴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단락도 예쁘게 잘 나눴고요.
하단에 중간에 보시면은 페이지 번호도 넣었는데 이것도 교수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글을 쓰실 때 가장 첫 부분, 도입부는 맨 마지막에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게 글을 쓰다 보면 본론이랑 결론이 처음 계획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입부도 싹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도입부는 내가 이 레포트에서 이런 걸 쓸 거고 어떻게 쓸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다 쓰시고 나서 마지막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포트를 쓸 때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의 흐름을 끊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이제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위치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치를 이제 조정해줘요. 결론에 가야 될 건 결론에 넣어주고, 본론으로 가야 되는 거는 본론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문장을 세부적으로 다듬었어요. 문장을 하나하나 잘 쓰려고 쓰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생각도 자꾸 끊겨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만 막 쓰지 마시고 이건 제가 좀 중요 내용들, 그러니까 정보가 노출되는 내용들은 좀 가린 건데 보시면 사진이랑 그래프들을 다양하게 제가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글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설명력도 높아지고 또 분량도 꽤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톡 캡처 같은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마케팅 전략 관련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AI를 통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걸 제가 실제로 이용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쓴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그래프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실 때도 레포트를 굉장히 열심히 썼고 또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예요. 근데 사진이나 그래프를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레포트 쓰시기 전에 강의 자료를 꼭 한번 먼저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서 최신 동향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써주세요. 그리고 책과 논문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업 내용을 반드시 레포트에 녹여내주세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양한 시각자료, 그러니까 그래프나 사진 등을 이용하시면 보고서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번 학기에 모든 보고서 다 이 플러스를 받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